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하이보이를 외치면서 호른이 나타난 5명의 소녀가 귀여운 초능력 소녀로 돌아와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기도 한 아티스트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 김영대 평론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네. 그동안 어떻게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네네네. 반가우신 거 맞아요? 네. 다시 언제 출연을 할지 네네. 기다렸었고 네. 또 당시에도 이제 그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출연을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아, 기다리셨군요. 네네. 근데 기다리신 거 치고 너무 거리 두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인 저를 조금만 더 보고 앉아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네. 물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떼어놓은 것 같아서. 아, 저희가 네. 스튜디오 바뀌고 처음 오셔가지고 네네.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책상이 크대요. 아니, 큰 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역시 네. 시크하셔요. 아니, 시크한 게 아니라 네. 워낙 커갖고.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거리를 뒀지만 네. 마음은 더 가깝다는 거. 그 뒤에 약간 LED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배려가 아니겠는가? 아,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맞습니다. 아, 무더위 때문에 좀 아니, 지치신 아니, 건가? 하다 보면 또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거죠? 네. 뉴진스 얘기 신나게 나눠보도록 하죠.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영화표 이벤트 바뀐 거 있잖아요. 생방송 퀴즈 이벤트, 다시 보기 댓글 이벤트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블랙핑크, 아이브에 이어서 오늘은 뉴진스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키워드 띄워주세요. 온 세상이 뉴진스, B급 감성을 녹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뉴진스한테 뭔가 약간 마이너한 그런 은근한 정서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프로듀서 이호공님도 약간 그런 걸 지향하시는 것 같고, 근데 뉴진스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250, 뽕짝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뉴진스와 뽕짝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묘하게 또 그런 게 좀 섞여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약간 250, 뭐 250 혹은 250, 요 분이 이제 원래 그런 쪽의 음악을 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뉴진스에서 이제 그런 경향을 녹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연결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뉴진스의 음악이 뭐 방금 뭐 B급 감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B급 감성보다는 굉장히 극강의 세련미인데 그 극강의 세련미가 아주 심플하고 담백함에 녹아 있다. 혹시 강재현 앵커도 명품을 좀 쓰십니까? 저요? 네,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명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품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뭐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네. 어느 또 패션이나 잘 어울리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가 그거를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어때서 더 화려하다, 뭐 어때서 더 심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딱 시그니처한 그 디자인과 거기에서 오는 담백한 심플함과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막 꾸민 것 같지 않은데 그거 하나만으로 뭔가 딱 완성이 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전 뉴진스의 음악, 패션 혹은 이들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그래요. 어떤 개별적인 요소가 야, 이건 이것 때문에 화려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미감 있잖아요. 아, 이거는 만든 사람이 뮤직비디오와 창법과 노래와 전체적인 이미지 구성 자체를 하나 굉장히 매끈한 마치 잘 만든 그 전자제품 같은 데 보면 아, 저게 엣지를 저 엣지만 봐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소위 그러니까 말하는 약간 그런 뭐 특정 제품을 얘기하자면 약간 애플에 약간 처음 공개됐을 때 그런 약간 맞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거는 몇 도를 굴렸으니까 저렇고 저거는 저 색을 저렇게 처리했으니까 저렇지라고 분석하면 할수록 사실 정답과 멀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감이에요. 아, 저기는 저 정도로 딱 떨어지면 딱 좋다. 근데 뉴진스를 보면은 우리가 아, 노래가 어떻다, 뭐 춤이 어떻다 이러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실제로 딱 보면 딱 저거야. 딱 저게 맞아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게 뭘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건 어떤 미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음악이 이 정도로 됐을 때 어떤 그 레시피죠. 그러니까 음악이 이 정도로 됐을 때 이 정도의 호소력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표현됐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저 노래가 저렇게 표현될 거라고 아마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뭐 지금도 디토 뮤직비디오 나옵니다만 네. 보는 순간 알겠어. 저 스토리가 뭐 막 말해주지 않아도 아, 저거는 어떤 친구들과의 우정과 나도 내가 저런 기억을 갖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을 끌어내는 쉬운 말로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중음악, 미국, 영국, 뭐 라틴 대중음악의 가장 그 첨단의 훌륭한 예전의 클래식 음악들을 들어보면 클래식한 음악들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뭔가를 막 해석을 요하지 않지만
듣는 순간 알겠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사노바도 그렇고 뭐 디스코 음악도 그렇고 직관적으로 딱 정말 좋은 표현이세요. 네. 직관적인. 예. 직관적인 왜 웃으시죠? 네, 좋은 말인데. 성공. 예. 직관적인 세련된 담백함이 있다. 메이크업으로 따지면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네, 그런 꾸안꾸 느낌도 그 자체다. 있고. 예. 그렇지만 핵심은 그 안에 이미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사실은 정교한 작업이죠. 작업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정교한 작업이 받아들여질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나는 사실 잘 모르지만 난 케이팝도 몰라. 음악도 뭐 잘 몰라. 근데 슈퍼샤이 너무 좋은데? 좋은 건 알겠어. 그거죠. 그 좋은 게 아냐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맞아요. 그 좋음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뉴진스의 음악은 제가 사실 평론가든 사실 모든 음악이 나왔을 때 말은 이렇게 놀라는 척하도 속으로는 다 알겠거든요. 근데 뉴진스의 음악이나 비디오는 제가 딱 보는 순간 만든 사람이 나보다는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 이런 뉴진스를 구성하고 브랜딩을 하고 거의 엄마를 네. 자처하고 있는 분이 바로 민희진 대표인데 네. 그런 거를 민희진 대표가 어쨌든 좀 잘 파악을 해서 극대화했다고 저희가 좀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사실 우리가 뭐 걸그룹 아이돌 얘기할 때 그걸 만든 디렉터나 프로듀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타를 중심으로 얘기하죠. 근데 맞아요. 그만큼 민희진 대표의 어떤 그 감성 또 그 비전 같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됐다고 보고 이분이 워낙에 또 오랜 시간 동안 케이팝을 만들어 온 성공해봤잖아요. 분이죠. 그래서 네. 본인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또 깨면서 본인 또 새로 제시하고 싶은 그런 어떤 미학적인 장치들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뭐 왜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타임리스하다. 아까 그래서 제가 명품 얘기를 한 건데 유행에 별로 타지 않는 뉴진스의 진도 사실 청바지. 청바지라는 게 매칭하기 좋고 맞아요. 아무 때나 입어도 되고 맞아요. 뭐 특별히 어떤 내가 멋을 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근데 뉴진스의 음악들이 특히 뭐 SNS 같은데 어떠한 사진들과도 잘 어울린다 그래요. 맞아요. 매칭하기 좋다는 거죠. 듣고 있을수록 정말 왜 좋은지 저도 정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별로 그 표현과 분석을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노래들도 엄청 짧고요. 좋구나 하면 끝나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고 맞아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뉴진스에서 사실 새로운 청바지 이런 네. 느낌인데 뉴진스 전 사실 새로운 유전자 유전자 그것도 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랬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날카롭죠. 예. 뉴스룸 앵커인데 날카로워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를 가진 친구들이 새로운 걸 하겠다. 약간 네. 보면서 와 정말 이게 많은 구성들이 뒤에 있었겠구나. 얼마나 이 뉴진스란 그룹명을 정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컨셉과 이런 것들이 많은 손이 거쳐가 있구나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뭐 그게 정말 잘해야지라는 걸로만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맞아요. 그 프로들의 영역인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거는 그러면 우리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알아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케이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이해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뉴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게 기존의 케이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외국인들. 나는 예전에 케이팝은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좋진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렬하게 환호를 보내고 있고 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본인들의 뭐 그런 사진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적용하죠. 춤을 춘다든지 매칭을 시킨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뭔가 뭐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있겠지만 그런 보편주의가 먹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감성이 이거는 한국적인 감성, 미국적인 감성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뭔가를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예쁨이 있거든요. 예쁨, 좋음, 쿨함, 시크함. 그 부분을 정말 잘 포착해낸 게 아닌가. 지금 뮤직비디오 나오는 게 슈퍼샤이거든요. 네. 근데 저걸 보시면 저게 뭐 포르투갈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저게 포르투갈에 있는 한국인인지 뭐 한국의 외국인이 몇 명이 있는 건지 저걸 보면서 어떤 국적의 구분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없어요. 맞아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또. 어색하지 않죠. 네. 어색하지 않고 그냥 저럴 것 같아요. 저들이 한국인인지 뭐 한국계 미국인인지 뭐 혹은 다른 아시아인인지 관계없이 저 동작들도 굉장히 시원스럽고 네. 예, 너무 예전에 잘 춰요. 국민체조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발언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김영대 아까 평론가의 그런 발언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지 아니요, 않았나요? 김영대 평론가의 발언은 오로지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이 부분만 짝 잘라서. 아니에요. 근데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도 봤지만 디토 오마이갓에 이어서 이번에 신곡 ETA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한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 네. 요 감독도 사실은 약간 뭐랄까 정통보다는 조금 사이드의 B급 감성을 조금 노리는. 네, 뭐 전혀. 그러니까 지금 이 민희진 씨가 택하는 작곡가 라인업들, 뭐 A&R들, 심지어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모두 다 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보통 K-팝이라는 프로덕션에서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치, 맞아요. 뮤직비디오 찍지 않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왜 굳이 K-팝을 K-팝스럽게 프로덕션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을 쓰게 되고 기존의 그런 클리셰가 없는 사람들을 쓰게 되는데 이 신우석 감독도 인터뷰에서 매번 말했지만 뭐 자기는 이 뭐 어떤 뭐랄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또 하나의 어떤 멋진 K-팝 비디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컨셉을 봤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내가 예술가로서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안 찍고 가끔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찍는다든지 맞아요. 데이빗 린치가 찍는다든지 맞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독의 개인적인 개성들이 묻어 나오면서도 이 노래가 갖고 있는 하나의 포텐을 새롭게 터뜨리거든요. 지금 이 돌계단, 뉴진스, 민희 씨의 기획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영역을 개척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K-팝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던 부분에서 과감하게 노 하고면서 이렇게 해도 K-팝이야. 그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이 아니면 어때? 라는 하나의 딴지. 되게 뭔가 예술의 자유로움이 좀 많이 느껴져서 네.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게 맞아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춤을 추시나 보죠?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죠 이게? 팔 아플 때 이거 예전에도 팔 아플 때 돌리는 거 있어요.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드르륵 살 드르륵 빠지라고.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돌리는 거 예, 있거든요. 등 뒤에 예. 이렇게 나무에다 치고 그런 거 영상이 있는데. 이러면서 돌리는 게 있어요. 왜 애기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뉴진스가 아니고 올드진스니까. 사줘 막 이런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시네. 올드진스도 그거 참 올드한 유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올드한 사람이니까요. 예. 정말. 자, 뉴진스 밈이 정말 엄청난 문화적 파급력이 있었는데 먼저 이번 뉴진스의 새 앨범 감상은 어땠는지 뭐 많이 들어봤지만 네, 그러니까 뉴진스가 이 첫 번째 앨범에서 하고 싶었던 그러면서 중간에 살짝 이제 맛을 보여줬죠. OMG, 디토. 근데 그 하고 싶은 어떤 방향성이 거의 이제 하나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요 다음은 뭘 할지 모르겠으나 곡들이요 3분이 다 채 안 돼요. 2분 30초, 뭐 1분짜리로 끝나는 곡들도 있고 그래서 노래가 듣다 보면 그냥 끝나는데 다시 듣고 싶고. 네, 그리고 맞아요. 장르적으로는 굉장히 트렌디해요. 뭐 저지 클럽이라든지 뭐 볼티모어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사실은 대중음악 안에서도 미국 대중음악 안에서도 좀 마이너한 장르들, 인디한 장르들을 가져와서 그 K-팝에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비주얼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주 후키한 멜로디 같은 것들을 잘 조합시켜서 이게 외국 애들이 들어도 야, 저 장르를 저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뉴트로의 결합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정체?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결국 끊임없는 레트로와 뉴트로의 교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뉴진스가 하고 있는 음악 장르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리고 Y2K 정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가져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그거를 지금의 감각으로 녹여내는데 뭐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한 미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가 새로운 거냐, 어느 정도까지가 익숙한 거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음악들이 다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래가 좋다, 호소력이 있다, 혹은 중독성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중독성이 있으면 촌스럽기가 쉽고요. 호소력이 있다고 할 때는 보통 이게 전형적이기가 쉬워요. 두 개를 모두 비교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분명히 호소력이 있는데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때리는 이런 게 없고 노래가 어느 순간 슈퍼샤 끝나요 이렇게. 곡선이 우리가 아는 음이 많이 곡선이에요. 다른데 음이 네? 탈하신 거. 네? 슈퍼샤의 약간 뭐 새로운 뭐 창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안 넘어오시네. 슈퍼라고 하면 되고 슈퍼. 예. 슈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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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미국 발음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그런 전형적인 거를 이탈하는 것들. 그 다음에 중독성이라고 하는데 ETA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중독적인데 촌스럽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뭐 다 조금씩 요소가 모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나 기획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케이팝의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근데 후크송 보통 이제 거기 후렴 부분이 보통 이제 중독성을 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약간 조금 유치한 가사들도 있는데 뉴진스는 그런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놀란 부분은 뭐냐면 요즘은 컨셉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크러쉬, 뭐 무슨 어떤 주의, 무슨 주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근데 뉴진스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변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초능력자지만 다음에는 뭐가 될지도 모르고 나는 뭐 사람이 됐다가 외계인이 됐다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고정된 컨셉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세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컨셉을 먼저 정해놓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컨셉이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모든 말들이 다 그 컨셉에 함몰되지 않습니까? 국한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이것들을 갖고 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감성이길래 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약간 밈으로 만든 정말 뜨거웠잖아요. 뭐 네. 홍대 어떻게 가요? 뉴진스 하이퍼예요. 지금은 많이 지났지만 네, 맞아요. 여기 밈까지 되는 경우는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밈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즘 밈을 위해서 대중음악을 밈화시킬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너무 보이면 또 싫어요. 역시 또 촌스럽죠. 네. 근데 뉴진스가 그러면 그 의도가 없냐? 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그거는 역시 어떻게 방식이에요. 밈을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짧아야 되죠. 그리고 어느 부분을 드러내도 그 부분이 하나의 독립적인 컨텐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예를 들면 3분짜리 노래인데 앞에 1분을 넣든 중간에 1분을 넣든 왜 그 우리 사진 올릴 때도 노래를 어느 구간을 20초를 딱 잘라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 20초가 기가 막히게 밈스럽게 들어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컷을 잘라도 뮤직비디오의 어느 컷을 잘라서 어떻게 내가 뭐 커버 댄스를 추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로 나올 수 있는 아주 그 절묘한 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물론 음악이 짧아진 것도 있겠지만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로 전 가변성이라고 봐요. 그 밈이 될 수 있다는 게. 네. 어떤 방식으로 이 밈을 해줘라고 하지 않아요. 뮤직비디오가 예를 들면 우리에게 야 요거 밈스럽지 요거 갖다 써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요. 이게 실제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진스를 보면 내가 저걸 갖고 뭘 하고 싶다. 요즘 또 유행하는 거로는 뉴진스의 음악이 굉장히 세련되면서 이제 R&B 음악적인 성향이 많으니까 네. 지금 앨범 낸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네. 딘의 그 AI 요즘 그 페이크로 맞아요. 목소리를 활용해서 봤어요. 뉴진스의 목소리를 다 활용하는 이것도 하나의 또 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참 흥미롭고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뉴스룸에서 인터뷰하다 가수분들 모시면 네. 왠지 뉴진스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제가 그분들의 창법으로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든지 디토라지 이런 걸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다른 가수보다는 특히 저는 뉴진스가 많이 떠올라서 왜 이럴까? 그 생각을 좀 방금 제가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다 현대인이니까 현대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 보면 어떤 회상을 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니까 복고적인 요소를 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세련미와 촌스러움의 기준은 다르지만 이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가운데 지점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족하면서도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어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의 배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칭찬 일색. 너무 네.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밝아진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도 네. 뉴진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뉴진스 이미지하고. 그래요? 올드진스 괜찮나요? 올드진스 아니 뉴진스로 뉴진스로? 하겠습니다. 네. 뉴진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을게요.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뉴진스의 프로듀서 중 한 분이기도 한데요. 뉴스에 나오신 분이기도 하죠. 이분의 활동명 숫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진스가 기존의 걸그룹과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가 가변성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심플함이라고 생각해요. 심플한 세련미, 담백함. 담백. 네, 기존에 이제
이거는 이제 케이팝의 전체적인 전략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케이팝이라는 게 어쨌든 미국의 주류 팝과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진 않아요. 당연히 그 안에는 뭐 권력도 있고 뭐 미국이라는 게 원래 미국 팝이 만든 시장인데 미국이 본 시장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저들과 경쟁을 해서 고안해서 케이팝만의 영역을 확보할까 하는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하위 문화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역을 확보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요 확보한 상태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취향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팝 팬들이 좋아해. 나는 더 좋아하게 만들게. 맛이 더 세지는 거죠.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매운맛을 더 넣죠. 그렇죠. 네. 극강으로 가죠. 극강으로 가죠. 불닭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케이팝이 그렇게 된 면이 없지 않은데 뉴진스가 일종의 저는 그래서 뭐 외국 팬들도 비슷한 말을 하던데 얼터너티브 케이팝이다.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는 주류가 있어요. 미국 팝에 비하면 비주류지만 그 비주류라는 것 안에서의 규칙에서는 또 주류가 있잖아요. 근데 뉴진스는 약간 딴지죠, 딴지. 맞아요. 예, 달라. 그렇게 그것도 맞아. 하지만 이것도 맞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전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생겼냐면 케이팝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이런 뭐 비유가 있어요. 10이라는 대중이 있으면 케이팝은 1을 확실한 소비자로 만드는 전략이다. 계속 강화하는 거죠. 그 1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나머지 9는 마음이 항상 바뀌어요. 정치로 말하면 약간 스윙보터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정확히 취향을 알 수가 없어. 좋으면 걸 좋아하는데 이들이 뭘 좋아할지는 매번 바뀌니까. 근데 1이라는 요 존재는 좋아하는 게 확실한 게 검증이 됐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강화하는 건데 뉴진스는 혹시 1보다 훨씬 커요. 9가 1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 9를 좀 보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최근에 뭐 다른 이슈로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50-50도 사실 그 전략이죠. 우리가 기존에 놓쳤었던 나머지 9를 한번 타진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결국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혹은 유럽에서도 기존의 케이팝에 내가 팬으로 자처하지 않는 사람들이 뉴진스에 입덕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뭐 이런 그 케이팝과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뮤지션들이 뉴진스 노래를 커버하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예, 이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확장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아직 예측치로만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주 빌보드 차트에 뉴진스의 곡 4곡이 100위 안에 든다라는 지금 예측이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뭐-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에 그 네. 얘기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 띄워주세요. 한국적인 시스템, 세계적인 결과.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빌보드에 지금 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뉴진스 노래 들어보면 영어 가사 비중도 높고 네, 다국적 네, 네. 그룹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확실히 좀 겨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네.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해외 시장은 이제는 겨냥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애초에 출발부터 해외 시장을 상정하고 만들어져요. 예. 맞아요. 오히려 그 세계라는 말 중에 이제 한국이 들어있는 거라서 한국이 그 전체 공략의 일부가 이제 된 뭐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현실이니까요. 네. 이번에 이제 뉴진스가 굉장히 클럽 친화적인 음악들 아주 세련되고 트렌디한 음악을 내세운 것도 저는 미국이나 이제 영국 현지의 팬들을 좀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중들도 분명히 좋아하겠지만 이 클럽에서 실제로 이런 클럽 음악을 트는 DJ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들 취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케이팝 팬들 말고 그 케이팝을 왜 잘 모르는데 나 오늘 클럽에 갔는데 야, 좋은 노래 들었어. 그거 뭐지? 라고 해서 또 가사도 영어니까 그렇죠. 집에 와서 들어봤더니 그게 슈퍼샤이야. 그게 ETA야. 어.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뉴진스 곡이 다른 곡이랑 상태해서 DJ로 이렇게 하실 때 맞아요. 할 때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그 최근에 그 콜라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상품을 언급해도 됩니까? 네, 여기 뉴스 보니까 네네네. 네. 코카콜라.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코카콜라 불렀던 제로잖아요. 네네 코카콜라 맛있다 그 노래 있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 세대가 아니신가요? 알죠. 눈빛은 아는데 이분 아니라. 코카콜라 맛있다. 네네네. 그 멜로디를 활용해서 이제 커머셜을 찍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유명한 DJ가 리믹스를 한 버전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 이 음악 그 크리에이터들로 하여금 만들고 싶다. 나 요건 내 스타일로 한번 바꿔봐야지. 네,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템플릿이라는 것이. 네, 템플릿이라는 말은 아까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뉴진스의 음악은 뭔가가 완벽하게 딱 떨어져서 더 이상의 확장이 안 된다. 요걸로 끝이야라는 느낌보다는 분명히 요것만으로도 훌륭한데 플레인 요거트 드시죠? 네. 아무것도 안 넣고 드실 때도 많죠. 네. 맛있죠. 맛있잖아요. 네. 넣어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더 맛있죠. 블루베리라든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예. 진짜 비교가 찰떡이었다고 우리 네. PD님이. 뭐 앵커님 노래 계속 불러달라는 말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 돼요. 소송 들어가요. 소송. 원곡을 해쳤다고. 네, 네. 와 저희가 지금 뉴진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공감 가는 포인트 너무 많았고 그게 뭐였지 싶었는데 정리해 주시니까 쏙쏙 좀 정리가 되는 기분이 네. 들었습니다. 자 우선 퀴즈 정답은 무엇이죠? 그럼 뭐였죠, 근데? 정답은 250입니다. 네네네네. 정말 정답자는 AHU 님이 맞춰주셨습니다. 250님이 프로듀서를 하고 계시죠. 자, 뉴진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호공님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기도 했죠. 네네. 오늘 근데 정말 몰입해서 말씀해 주신 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표정이 너무. 너무 이렇게 신나서.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렇게 팬심이 있거나 한 건 아니라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건성. 아니 댓글을 살펴봐야 되니까. 네네. 저희 소중한 시청자분들은 뭐 약간 댓글 이런 네네네 막 이런. 아니에요. 네, 좀 알고 팬심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평론가로서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많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동일키님이 똑같은 네. 말씀을 저희 하시네요. 이렇게 말로 설명 안 된 요소들이 정말 힘든 건데 네. 정말 놀랍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강지원 앵커는 앵커계 뉴진스다. 앵커계 뉴진스. 너무 괜찮은데요? 네네. 네. 아주 일부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기본에 충실해서 좋다. 맞아요. 제가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뉴진스 음악이 되게 쉽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쉬워서 쉬운 게 아닙니다. 쉬워 보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보컬도 상당히 테크니컬한 보컬인데 춤도 잘 춰요. 춤도 엄청 잘 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쉬워 보여요. 따라하면 안 돼. 근데 쉬워 보이니까 따라하게 되는 마음도 더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 근데 확실한 거는 쉬워 보이게 만드는 거에 사실은 실제로는 쉽지 않다라는 게 그 부분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4달러님이 경계하는 고양이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ENFP인데요, 저. 전 그 MBTI 믿을 수가 없어요. 약간 진짜요? ISTP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랩이 없어서 좋다는 분들도 있네요. 랩이 근데 좀 구간이 있지 있어요. 있잖아요. 싱잉 랩도 있고 사실 네. 그 부분도 잘하는데 네. 그리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김심야, 뭐 프랭크,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래퍼들 빈지노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맞아, 작사도 하시고. 네, 그런 힙합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관성적으로 랩 파트를 넣을 때가 있거든요. 랩은 이렇게 요런 부분을 꼭 넣어야 돼.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팀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넣어야 되면 과감히. 안 넣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중성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죠. 사실 빈지노 씨를 작사가로 쓴 걸 좀 보면서 되게 새로운 시도다. 보통 이제 피처링을 도와달라고 할 것 같은데 작사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 활용을 좀 열어놓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났는데 자 어쨌든 무엇이든 빠르게 유행하고 저무는 시대에서 등장할 때마다 트렌드가 되고 새로운 밈이 되는 그룹 뉴진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